배임죄가 폐지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도 대장동화 됩니다. 반갑습니다. 김병민TV입니다. 배임죄 폐지 이거 들고 나왔는데요.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이재명 정권입니다. 국가 파괴 시나리오는 가동 중인데요. 이거 200일 가고 300일 갔다가는 대한민국 갈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요, 이제 방송에 이재명이가 나와가지고 김부선, 영화배우 김부선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마치 아무런 내용 없다는 듯이 더 크게 본인이 웃는 거, 그거 보면서 진짜 뻔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짜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170일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경제, 법치, 외교, 그 다음에 시장, 안보, 아니, 영역을 총망라해가지고 붕괴 신호가 터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는요,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냐, 우리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셔야 되고요, 끝까지 저항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국제사회는요, 한국 시장 신뢰도를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냐? 이재명이 있기 때문이죠. 이재명 리스크, 구조적 위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외교에서는요, 미국과 협상을 성과라고 홍보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명포티, 개딸, 개, 아재들도 실드가 불가능한 국부 헌납, 자율성 상실, 종속 협정이었습니다. 최악의 결과만을 가져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이재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경제는 확률 폭등, 외국인 이탈, 국민연금을 총동원해가지고 지수를 부양하는 조작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권 생존을 위한 숫자 장난입니다. 국민의 노후 그리고 국가 유동성을 탕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붕괴 직전입니다. 내 집 사고 팔고도요,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서가지고 사는데 파는데 허락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반이죠.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들 생활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붕괴 퍼즐이 마지막 조각을 맞췄는데요. 배임죄 폐지 선언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입법 시도냐? 아니요. 단순한 정책 아닙니다. 국가 형사재판 체계를 이재명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뜯어 고치겠다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자, 배임죄 폐지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요, 검찰의 공소장 그리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특정됐습니다. 얼마가 산정되었냐? 4,895억. 이거 없어집니다. 자, 그것뿐만이냐? 아닙니다. 백현동 특혜 배임도 있습니다. 법과 사적 유용도 있습니다. 이재명의 핵심 재판 전부 무죄 처리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냐? 김만배, 남욱, 정영학, 대장동 일당들 전원 석방됩니다. 그리고 동결된 재산에 대해서 환수 불가합니다. 강남에 건물 사면 건물주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배임죄로 재판 중인 사람이 4,80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임, 피고, 피의자 전부 돈 많이 해먹었는데 김만배처럼 남의 돈으로 건물주 됩니다. 특권층으로 승격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업, 공공, 지자체, 부패 사건 대부분 처벌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안 하는 놈이 멍청한 놈 아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죽이는 참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정권은요, 법무부, 검찰, 행정부, 국회 총동원시켜가지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폭주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이재명 구하기. 국가의 제도, 법, 원칙을 해체하는 겁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김만배 일당들 재벌됐습니다. 남욱은요, 적반하장격으로 내 돈 내놔라 라고 검찰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배임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흐름이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 정권이 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입법 폭력이 대한민국에 어떤 파국적
후폭풍을 불러오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윤 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채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평균 노출 클릭 수가요, 항상 10%가 넘던 김영윤 TV가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출 클릭률이 반토막 났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파 유튜버들이 다 같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인 배제일까? 생각해 보는데요. 구글 코리아 민노총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의심이 어쩌면요, 당연한 겁니다.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적극적인 참여가 너무 필요할 때입니다.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 유튜브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membership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베임죄 폐지.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자, 이재명의 무죄 그리고 대장동 카르텔 전원을 부활시키는 카드입니다. 조커 같은 거다라는 거죠. 지 죽기는 싫어가지고 범죄자들 입에 수천억 꽂아주고요, 입막음 시키고요, 징역 안 살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확실한 보상이 따르니까 뭐 민주당도 저렇게 현지를 지켜내려는 것 아닐까. 자, 배임죄는요, 대한민국 경제, 공공, 지자체 부패 이런 사건들의 핵심 기둥 죄목입니다. 공직자, 기업 임원, 정책 결정자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건 뭐냐? 대한민국 그냥 부패 방지 시스템 전원을 꺼버리는 겁니다. 배임죄가 사라지면요, 자, 검찰이 이재명 배임 혐의로 특정한 돈이요, 4,895억 추가 입증 불필요하고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가지고 검찰이요, 공소장에 적시한 배임 혐의 금액이 약 2,000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임죄를 없앤다라고 하면 공무상 배임 범죄 구성이 불가한 거죠. 자, 그리고 김만배, 나무 즉시 석방당합니다. 범죄 수익 환수는 불가. 대장동 카르텔 전체가 특권 귀족으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남시가 가져가야 될 돈으로 건물 사겠죠. 땅 사겠죠. 해외 부동산 사겠죠. 그러고 나면 뭐 특권 귀족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벌어도 못 모으는 수천억대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재명 정권은요, 배임죄 폐지 이코르 이재명 무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법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재판을 아예 없애겠다고 노골적으로 이거 폭력 정치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깡패짓거리 하고 있는데 대장동 일당들이요, 뭐 입을 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입 좀 다물고 징역 좀 살다 나오면 제대로 대우받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범죄자들이 기고만장해져가지고요, 지금 적반하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대장동 판결 이후 1심 떨어진 후에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나무기가요, 이 수백억 상당의 재산에 대해서 해제 요청을 해달라라고 서울중앙지검 공판 3부에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 청구를 때리겠다라고 국가를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만든 괴물이죠. 다른 4인방의 추진액 한번 보겠습니다. 김만배 428억 165만원,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요 8억 1,000만원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요 37억 2,200만원인데 남욱은 추징액이 빵원입니다. 일단 배임죄가 없어지면요, 이 사람들 이 돈 전원 빵원 만듭니다. 자, 제 느낌인데요, 이재명에게 가장 불리한 증거인 녹취를 가지고 있고 그 녹취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김만배와 접촉이 가장 많았던 나무기입니다. 그 나무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남욱은요, 검찰이 조사 당시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해달라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라면서 입을 뗐습니다. 뭐라고 했냐, 2015년 2월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김만배 씨에게 들어서 알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왜 남욱에게 1차 조사 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남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선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 되면 입을 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대통령 낙선 후에 이 남욱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입을 연 겁니다. 자, 당시에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았다. 그리고 체포돼서 조사받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어떻게 번복됐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겠죠. 자, 그에 대한 대가가 추징금 빵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심 후에 국가를 상대로 재산 동결 풀어주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소송하겠다라고 협박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 협박이 돈 달라는 협박일 수도 있고요. 이재명에게 나 건드리면 나 다 분다, 확 다 불어 제낀다. 뭐 이런 협박이 아닐까. 자, 범죄자가 검사를 협박하는 나라, 이거 정상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바로 이재명이죠. 이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항소를 막아가지고 판결을 확정시켜 준 겁니다. 이제 그 괴물들이요 국가를 향해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형 사법 방해의 결과물이다라는 거죠. 자, 정성호의 지시 안 했다라는 거짓말은요 주진우 의원에 의해서도 낱낱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현직 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저격했습니다. 지시한 적 없다? 이거 깡패 두목들이나 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호가 나는 지시하지 않았고 조금 신경 써서 보라라고 한 거다. 이 주장에 대해서 현직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이건 깡패 두목이 쓰는 방식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 수사검사, 공판검사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권에서 임명한 서울중앙지검장까지 도장을 꽝 찍어서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4일 만에 그 의견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단순한 정책 판단 아니죠. 사법부를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직권 남용 혐의 적용되죠. 이재명 탄핵감입니다. 자, 그런데 배임죄 폐지 왜 지금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항소 포기 후폭풍 만만치 않으니까 갑자기 팩트시트 뭐 내용도 없는 팩트시트 던지면서 살짝 또 물타기 합니다. 그 후에 지금 주말 끼고 배임죄에 대한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구하기 프로젝트 마지막 열쇠를 돌렸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권의 남은 재판은 대부분 배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장동도 배임, 백현동도 배임, 쌍방울도 배임, 성남FC도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도 배임적 요소가 있습니다. 즉 배임이 사라지면요 이재명의 8개 사건의 12개 혐의에 5개 재판 80%가 증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이미 사법부, 검찰, 전관 변호사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정치적 방탄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정적 재판은 남아 있습니다. 그 재판을 끝내 없애는 방법이 바로 배임죄다라는 거죠. 단순한 입법이 아니라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정권형 조직 범죄의 완성 단계다라는 거죠. 배임죄 폐지는요 대한민국 붕괴의 신호탄입니다. 배임죄가 폐지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토 대장동화 됩니다. 공공기관장이요 자기 측근들에게 특혜를 몰아줘도 처벌이 불가합니다. 지자체장이요 부지를 지역 주민에게 강탈해가지고 민간 업자들 배불려도 배임 구성 안 됩니다. 이제 전국토가 이재명의 대장동화가 되는 거죠. 자, 기업 임원이요 회사 돈으로 사적 투자를 해도 무죄입니다. 기업의 뭐 재무 담당 임원이요 뭐 회사 자금으로 개인적 투자하고 싶은 주식 샀다가 잃었습니다. 손해를 입혀도 배임죄 안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재무 담당 임원이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개인적 투자로 이익을 얻어도 이거는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법가로마누라 에르메스 사조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요 법인카드를 사용해가지고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하거나 가족의 생활비로 쓰는 등 회사에 명확한 손해를 입히더라도 이것이 횡령으로 입증되기 어렵죠.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복합적 형태가 될 경우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 인맥비리 전부 합법화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동탄에 있는 국회의원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특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이익을 명백히 훼손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후원자나 뭐 동료들, 기업들 이렇게 유리하게 법령 바꾸고 규정 개정하고 특정 자금 지원을 추진해도요. 이게 뇌물죄나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즉 한국은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부패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부패의 마지막 방어선을 제거하면요. 그 이후는 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권력에 가까운 힘센 놈들, 돈 많은 놈들만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그 문을 연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은요. 외교 경제 실패를 덮기 위해서 법치를 파괴하고 자신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 형법 체계를 해체하고 있는 겁니다. 배임죄 폐지는요. 단순한 법 개정, 국가 근간을 파괴, 사법 질서를 해체, 권력형 범죄 완성인 겁니다. 이 정권 반드시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일을 쳐내고 있고 이 정도로 나라를 해를 뜨고 있는데 몰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은 없는 겁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정권은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임죄 폐지 이건 법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범죄의 시작이고요. 이재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부수는 국가 쿠데타입니다. 진짜 내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166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김영희 TV였습니다.